자, 경비업법 공부하다 보면요, 꼭 마주치는 새 이름이 있죠. 바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그리고 관할 경찰관서장.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하는 일도 뭔가 막 얽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대체 누가 뭘 하는 거야? 하고 헷갈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복잡한 관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확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그래서 이 업무는 대체 누가 담당하는 건데?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바로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찾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수장을 앞으로 절대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줄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 비법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먼저 이 세 수장이 어떤 관계인지부터 간단히 정리하고요. 경찰청장부터 관할 경찰관서장까지 각자 어떤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지 차례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한눈에 딱 비교하는 표로 완벽하게 마무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이 세 명의 관계부터 명확하게 잡고 가야겠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지휘체계,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제일 꼭대기에 국가 전체를 관장하는 경찰청장이 있고요. 그 아래에 각 시도를 책임지는 시도경찰청장, 그리고 가장 현장과 가까운 일선 경찰서의 장, 바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광역, 기초로 이어지는 명확한 상하관계, 이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그럼 최상위 책임자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경찰청장입니다. 경찰청장을 기억하는 가장 쉬운 키워드가 뭐냐? 바로 시험이에요. 경비업의 핵심 인력이죠. 이 경비지도사를 뽑는 모든 시험과 교육은요, 전부 경찰청장에 총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경찰청장은 국가 전체 경비업 정책을 수립하는 최고 책임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이나 실무를 위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경비지도사 자격제도 이거예요. 경비지도사를 선발하고 교육하고 자격을 주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경찰청장의 손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모든 권한이 경비지도사, 딱 이 한 단어로 꿰뚫린다는 거예요. 시험 계획 세워서 알리는 것부터 문제 낼 사람 뽑고 합격자 발표하고 심지어 합격하고 나서 교육하는 것까지. 와, 진짜 경비지도사랑 관련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경찰청장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비지도사 시험 얘기가 나왔다? 그럼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경찰청장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단계 아래로 내려와 볼까요? 각 지역의 책임자,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을 기억할 키워드는 바로 허가입니다. 경비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하고 또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허가 관련 업무는 시도경찰청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시도경찰청장은요, 자기 관할구역, 예를 들면 뭐 서울시나 경기도 안에서 경비업체들이 법을 잘 지키면서 운영되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진짜 실질적인 지역 책임자인 거죠. 한마디로 경비업체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그 모든 과정을 관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비업을 시작하기 위한 최초 허가, 그리고 뭐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허가까지 전부 시도경찰청장 권한이에요. 또 업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특히 중요한 특수경비업체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것도 시도경찰청장의 역할이죠. 심지어 무기 대여의 최종 승인권자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허가와 감독의 문지기, 바로 시도경찰청장인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경찰서장님, 즉 관할경찰관서장입니다. 이분을 기억할 키워드는 바로 무기예요. 특히 국가 중요시설처럼 아주 민감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최전선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시도경찰청장처럼 지역 전체가 아니라 특정 관할구역, 그러니까 딱 그 현장을 직접 챙기는 거죠. 주된 업무는 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서 위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거나 아주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안인 무기를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입니다. 권한을 뜯어보면 역할이 더 명확해져요. 경비업 허가 신청서를 가장 먼저 받는 창구 역할을 해서 시도경찰청장에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특수경비원이 실제로 총이나 가스 분사기 같은 무기를 휴대할지 말지를 사전 승인하고 또 매월 한 번 이상 그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현장의 무기 관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책임진다 이겁니다. 이 무기 대여 절차를 보면 두 수장의 관계가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시설주가 무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현장 책임자인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청을 해요. 그럼 서장이 이걸 검토해서 지역 책임자인 시도경찰청장에게 올리죠. 시도경찰청장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승인, 도장을 찍어주면 다시 관할 경찰관서장이 현장에서 그 무기를 실제로 휴대할지 사전 승인하고 잘 관리되는지 감독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서류는 위로 올라가고 감독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정말 명확하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 3명의 경찰 수장, 그들의 핵심 권한을 한눈에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보세요. 경비지도사 시험은 오직 경찰청장만 주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비업 허가의 메인 권한은 시도경찰청장한테 있고 관할경찰권서장은 접수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돕는 거고요. 무기 대여의 최종 승인은 시도경찰청장이 하지만 현장에서의 사전 승인과 점검은 관할경찰권서장의 몫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정말 칼같이 나뉘어 있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험은 경찰청장, 허가는 시도경찰청장, 무기는 관할경찰관서장. 이 3가지 키워드와 책임자를 딱 연결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시험 문제든 실제 업무 현장이든 절대 헷갈릴 일이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비업체 대표라면 혹은 경비지도사 수험생이거나 현장의 특수경비원이라면 오늘 배운 이 권한체계가 여러분의 일과 과연 어떻게 연결될까요? 단순히 법조항을 아는 걸 넘어서 이 지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